이번 글은 하늘재에서 발행한 박정옥 작가의 에세이집 나도 빌리처럼 중 브라보 9학년 소개합니다. 브라보 9학년 박정옥. 언젠가부터 중년 이후의 나이를 지칭할 때 학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다. 내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나이 묻는 것이 조심스러울 때 몇 학년이세요? 라는 표현을 쓴다. 아직 4학년인데 곧 5학년 되려고 해요 라는 대답은 40대 후반이라는 뜻이다.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보인다. 자신들끼리 청춘으로 치는 5, 6학년을 지나 요즘 중년이라는 7, 8학년을 마치면 노년의 시작인 9학년이 된다. 9학년들은 대체로 혼자서 약을 타러 오지 못한다. 거동이 불편해서 보호자와 함께 오거나 대리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지팡이에 의지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진찰 받으러 왔다는 것은 집안에서만 소일하거나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에 비해 건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자랑스러운 상태임에도 진료실에서 종종 만나는 9학년들은 무척이나 겸손하다. 2달에 한 번 어김없이 혈압약을 타러 오는 9학년이 있다. 지팡이를 짚고 아파트 단지를 혼자 걸어오느라 도착하자마자 숨이 차서 한참을 대기실에 앉아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 그분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나 혈압계에 팔을 내밀 때 얼굴에 송구스럽다는 표정이 가득하다. 혈압이 좋으시네요. 약을 꼬박꼬박 잘 드시니까. 이렇게 살겠다고 약을 먹고 있네요. 빨리 가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너무 오래 살아서 90이 넘도록 살아서 애들한테 폐만 끼치고 있어요. 무엇이 그리 미안한 것인지 나한테까지도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구부정한 허리로 지팡이를 의지해 한 발짝 한 발짝 진료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9학년 된 것이 미안한 일은 아닌데. 병원에 오는 것이 소풍 나들이인 9학년도 있다. 그분은 식전 혈당 체크를 한 후 식후 2시간 체열을 할 때까지 대기실에서 간호사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8학년 때는 주변에서 은행 일이나 사소한 볼일을 보곤 했는데 이제는 나가는 것도 귀찮은지 커피를 한잔하며 기다린다. 앉아서 하는 이야기는 늘 비슷하다. 힘은 하나도 없고 무릎이며 관절이 갈수록 더 아파. 입은 소태같이 쓰니 혼자서 한 끼 해먹기도 귀찮지. 가끔 자랑스레 자식들이 꼭 맞으려 했다며 그 시간에 영양제를 맞는다. 어느 때는 노인정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후배 어르신을 데려와 나란히 누워 맞기도 한다. 어느 날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어떤 어르신의 내리는 모습이 그분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 연세에 마을버스를 탈 리 없어서 나는 딴 사람이려니 생각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 여기 웬일이셔? 그분이 먼저 내게 반가이 다가왔다. 어머나, 혼자 마을버스 타고 다니세요? 그럼 마을버스 타야지. 매번 택시 타나? 한 번 타면 꽃장 오는데. 와, 그러세요? 무릎 괜찮으세요? 쉬엄쉬엄 타는 거지 뭐. 병원에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했던 분위기와 달라서 의외였다. 나는 어떤 때 균형 잡기도 힘든 마을버스를 익숙하게 타고 다니는 그분이 씩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90세까지 사무실로 출근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경제활동을 했던 9학년도 있다. 일을 놓은 지 2년 정도 되었지만 늘 양복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내원한다. 어느 날 그분께 몇 가지 약을 처방해 드렸는데 그가 진료실 밖으로 나가자 반기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컴퓨터 화면에 그분 따님 이름이 올라왔다. 대기실에서 부녀 간의 인사를 주고받는 것 같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인가 생각하며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순서가 되어 따님이 방으로 들어왔다. 큰 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못 말려요. 그녀는 멋쩍어 하며 말했다. 아버님과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아버님 진료비를 내려 하니까 팔을 확 뿌리치시지 뭐예요. 왜 내가 계산하느냐고. 내 건 내가 낸다고 호통치시는 바람에. 이렇게 당당한 구학년도 있다. 어느 구학년은 아내가 먼저 찾아왔다. 그보다 8살이 어려서 아직 8학년인 그의 아내는 자신의 위장약을 지은 후엔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집 양반이 좀 물어보고 오라 합디다. 네, 어떤 일인데요? 자기가 병원에 와도 되는지. 나는 어르신의 병세가 좀 심해서 큰 병원에 가야 할지 우리 같은 의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상의하는 줄 알았다. 네, 병세를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감기인데 자기처럼 90 넘은 노인들도 감기로 병원에 오는지 알아봐 달라고. 네, 당연히 오시고 싶으면 오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로 90 넘은 노인들이 더러 오나요? 네, 그럼요. 많이들 오세요. 저희 집 양반은 자꾸 사람들이 흉볼 거라고. 예? 무슨? 그 나이에 더 살아보려 한다고 사람들이 흉본대요. 아니에요. 걱정 말고 모시고 오세요. 그녀는 반기며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다음날 그분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 수줍은 듯 나타났다. 얼굴의 주름도 생각보다는 덜하고 걸음걸이가 힘이 있어서 외모로는 9학년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커다란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고마워하며 진찰을 받았다. 얼마 후에 그가 설사를 해서 기운 없는 증세로 또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링거를 맞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마치 바라지 않아야 할 것을 바라는 것처럼 부끄러워했다. 이분처럼 진찰받으러 가는 것이 구차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비칠까봐 용기를 내지 못하는 다른 9학년들도 있을 것이다. 병원을 이용하면 병을 키우지 않아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고 또 우리에게도 보람 있는 일인 것을 소박한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9학년들은 대체로 약하고 겸손하지만 나는 그들을 대할 때마다 해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이 떠오른다. 그분들도 인생의 바다에서 커다란 청새치 한 마리쯤은 낚았을 위대한 노인이라 생각된다. 다만 세월과 세파의 상어떼들에게 시달려 지금의 기진함에 이르렀을 것이다. 나도 책 속의 소년이 노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말해주고 싶다. 물고기에게 진 게 아니라고. 사실은 크게 이긴 거라고.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